6번째 별은 막 다녀온 별보다 10배나 더 컸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걸터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너무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뭘 하는 사람인데요? 지리학자란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군요.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됐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별 가운데 가장 장엄한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그런 건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 있나요?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되물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는 걸.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야. 도시나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가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대신 서재로 탐험가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이 여행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지. 탐험가가 기억해내서 말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도 해. 왜 그렇게 하지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터리가 될 테니 말이야.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산 2개를 기록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일단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시켜보는 거지. 누가 그걸 보러 가나요? 아니, 보러 가지는 않아. 보러 가면 너무 번잡스러워지니까 대신 증거를 요구하지. 예컨대 큰 산을 발견하면 그 산에서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렇다면 너는 탐험가야. 너의 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 큰 기록장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서야 잉크로 쓰는 것이다. 자, 어떤 곳이지? 지리학자는 조급하게 물었다. 제가 사는 별에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지요. 사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겠군.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꽃은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다는 게 뭔가요? 지리책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결코 유행을 타지는 않아. 산이 옮겨가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사화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중단했다. 덧없다는 게 뭐예요? 화산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도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 내 꽃이 덧없는 존재라니.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꽃은 세상에 대항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가시 4개뿐이지. 그런데 나는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제 저는 어느 별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이 좋은 곳이니까. 어린 왕자는 먼 곳에 두고 온 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7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나라의 왕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자만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에서 춤추는 무희들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곡에 발을 맞추며 나타났다가는 무대 뒤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이,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1년에 2번만 바빴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전적으로 정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지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매우 좁다. 20억 명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어떤 큰 모임에 모일 때처럼 모두 어떤 장소에 밀집해 바짝 붙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바오바브 나무처럼 자신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충고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무척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그는 자신이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달빛을 띤 황금색 사리 모양의 물체가 반짝거리며 모래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는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러니?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 보지?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까?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거니? 나는 어떤 꽃과 좀 다투었거든. 아. 뱀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말문을 열었다.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네.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해. 이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 웃었다. 너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 너는 다리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어떤 배보다도 너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발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내 몸에 닿으면 나는 그 사람을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에 와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일 내가 너의 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젠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아,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지. 뱀이 말했다. 다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세 장을 가진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꽃도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꽃이 대답했다. 67사람 정도 사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 거야.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그 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에 닿는 세 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어린 왕자는 사화산을 돋은 발판으로 곧잘 사용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건조하고 뾰족하고 험악한 곳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늘 나에게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가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얼마 동안 걸어가니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이 꽃들은 자신의 꽃과 쏙 빼닮았다. 너희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놀라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들이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어린 왕자는 슬퍼졌다. 멀리 두고 온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뽐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정원에는 똑같은 꽃이 5,000송이 넘게 가득 피어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 모습을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내가 그 꽃을 살려놓기 위해 간호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진 장미는 흔한 꽃이었어. 흔해 빠진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화산 3개.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화산일지도 몰라.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여섯 번째 별은 막 다녀온 별보다 10배나 더 컸다.
이 별에는 커다란 책을 쓰고 있는 노신사가 살고 있었다. 오, 탐험가가 오는군. 그는 어린 왕자가 오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 어린 왕자는 테이블에 걸터 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지금까지 너무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이다. 너는 어디서 왔니? 노신사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그 두꺼운 책은 뭐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가 뭘 하는 사람인데요? 지리학자란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지. 그거 참 재미있군요. 정말 멋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을 만나게 됐군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둘러보았다. 지금까지 보아온 별 가운데 가장 장엄한 별이었다. 별이 참 아름답군요. 바다도 있나요? 그런 건 몰라.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그래요. 그럼 산은 있나요? 어린 왕자는 실망해서 되물었다. 그것도 몰라.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 역시 알 수 없는 걸. 할아버지는 지리학자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야. 도시나 강과 산, 바다와 태양과 사막을 세러 다니는 건 지리학자의 일이 아니거든. 지리학자는 중요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한가하게 돌아다닐 수가 없어. 책상을 떠날 수가 없단 말이야. 대신 서재로 탐험가들이 오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들이 여행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지. 탐험가가 기억해내서 말한 것 가운데 흥미로운 게 있으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양심적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기도 해. 왜 그렇게 하지요? 탐험가가 거짓말을 하면 지리학자의 책이 엉터리가 될 테니 말이야. 탐험가가 술을 너무 마셔도 그렇지. 술에 잔뜩 취한 사람에겐 모든 게 둘로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지리학자는 산이 하나밖에 없는 곳에다 산 2개를 기록하게 될지도 몰라. 저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는 나쁜 탐험가가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지리학자는 탐험가가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일단 그가 발견한 것을 조사시켜보는 거지. 누가 그걸 보러 가나요? 아니, 보러 가지는 않아. 보러 가면 너무 번잡스러워지니까 대신 증거를 요구하지. 예컨대 큰 산을 발견하면 그 산에서 커다란 돌멩이 몇 개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멀리서 왔지? 그렇다면 너는 탐험가야. 너의 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다오. 지리학자는 갑자기 흥분해 큰 기록장을 펼쳐놓고 연필을 깎았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연필로 적어 놓았다가 증거를 가져오면 그때서야 잉크로 쓰는 것이다.
자, 어떤 곳이지? 지리학자는 조급하게 물었다. 제가 사는 별에는 별로 흥미로운 게 없어요. 아주 작거든요. 화산이 셋 있어요. 2개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사화산이지요. 사화산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겠군. 꽃도 한 송이 있어요. 꽃은 기록하지 않아. 왜죠? 그 꽃은 내 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데요. 꽃은 덧없는 것이니까. 덧없다는 게 뭔가요? 지리책은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야. 결코 유행을 타지는 않아. 산이 옮겨가거나 바닷물이 말라버리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만 기록해. 하지만 사화산이 되살아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말을 중단했다. 덧없다는 게 뭐예요? 화산이 죽어있든 살아있든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산이야. 산은 변하지 않거든. 그런데 덧없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건 곧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뜻이지. 그럼 내 꽃도 곧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가요? 물론 그렇지. 내 꽃이 덧없는 존재라니.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꽃은 세상에 대항해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가시 4개뿐이지. 그런데 나는 그 꽃을 혼자 내버려 두고 왔어. 어린 왕자는 처음으로 후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용기를 냈다. 이제 저는 어느 별을 방문하는 게 좋을까요? 지구라는 별로 가봐. 평이 좋은 곳이니까. 어린 왕자는 먼 곳에 두고 온 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 별을 떠났다. 이렇게 하여 7번째로 방문한 별은 지구였다. 지구는 평범한 별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 물론 흑인 나라의 왕을 포함해서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술꾼, 3억 1,100만 명의 자만에 빠진 사람들, 다시 말해 20억 명쯤 되는 어른들이 살고 있었다. 전기가 발명되기 전까지는 6대륙을 통틀어 가로등 켜는 사람이 46만 2,511명이나 필요했다고 하니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보면 그건 대단히 멋진 광경이었다. 그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모습은 오페라에서 춤추는 무희들처럼 질서정연했다. 맨 처음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불을 켜고 나서 잠을 자러 갔다. 다음에는 중국과 시베리아에 가로등 켜는 사람들이 춤곡에 발을 맞추며 나타났다가는 무대 뒤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와 인도의 사람들이, 이어 아프리카와 유럽,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차례로 무대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이 무대에 나타나는 순서를 바꾸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다만 북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과 남극에 하나밖에 없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만이 태평스럽게 지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1년에 2번만 바빴다. 재치를 부리려다 보면 때때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나는 가로등 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전적으로 정직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쩌면 내가 말하는 이야기는 지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구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지도 모른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나는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지구에서 차지하는 자리란 사실 매우 좁다. 20억 명에 달하는 지구의 사람들이 어떤 큰 모임에 모일 때처럼 모두 어떤 장소에 밀집해 바짝 붙어 선다면 세로 20마일, 가로 20마일 크기의 광장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의 작은 섬 하나에 지구의 모든 인간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물론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신들이 굉장히 넓은 장소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바오바브 나무처럼 자신을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른들에게 계산을 해보라고 충고해야 한다. 어른들은 숫자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무척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런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불필요한 일이다. 어린 왕자가 지구에 왔을 때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 무척 놀랐다. 그는 자신이 다른 별에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때 달빛을 띤 황금색 사리 모양의 물체가 반짝거리며 모래 위를 지나가고 있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 뱀이 대답했다. 여기는 무슨 별이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여기는 지구야. 아프리카지. 뱀이 대답했다. 아, 그러니? 그런데 지구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가 보지? 여긴 사막이야. 사막에는 아무도 없어. 지구는 커. 어린 왕자는 돌 위에 앉아 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에서 별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언젠가는 자신의 별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까? 내 별을 좀 봐.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어. 그런데 어쩌면 저렇게 멀까? 아름다운 별이구나. 그런데 여기엔 왜 온 거니? 나는 어떤 꽃과 좀 다투었거든. 아. 뱀이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이윽고 어린 왕자가 말문을 열었다.
사막이란 곳은 좀 쓸쓸한데.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야. 뱀이 말했다. 어린 왕자는 그를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너는 아주 재미있게 생겼구나. 손가락처럼 가느다랗네. 그래도 나는 왕의 손가락보다도 강해. 이 말에 어린 왕자는 빙긋 웃었다. 너는 그렇게 강하지 못해. 너는 다리도 없잖아. 여행도 할 수 없고. 나는 어떤 배보다도 너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뱀은 어린 왕자의 발목을 발찌처럼 휘감으며 말했다. 누구라도 내 몸에 닿으면 나는 그 사람을 태어난 땅으로 돌려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순진하고 정직한 데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어린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처럼 약한 애가 화강암으로 된 이 지구에 와 있는 것을 보니 가엾은 생각이 드는구나. 만일 내가 너의 별이 못 견디게 그리워져 돌아가고 싶어지면 언젠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나는 할 수 있다니까. 아, 잘 알았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나는 무슨 문제든 해결할 수 있지. 뱀이 말했다. 다시 둘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어린 왕자는 사막을 가로질러 갔으나 꽃 한 송이밖에 만나지 못했다. 꽃잎 세 장을 가진 볼품없는 꽃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를 했다. 안녕. 꽃도 인사를 했다. 사람들은 어디에 있지?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물었다. 그 꽃은 어느 날 대상의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람들? 꽃이 대답했다. 67사람 정도 사는 것 같아. 몇 년 전에 그들을 본 일이 있어. 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든. 그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힘이 많이 들 거야. 안녕, 잘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잘 가. 꽃이 대답했다. 그 뒤 어린 왕자는 높은 산 위로 올라갔다. 그때까지 그가 아는 산이라고는 무릎에 닿는 세 개의 화산이 고작이었다. 어린 왕자는 사화산을 돋은 발판으로 곧잘 사용했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는 이 별과 이 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겠지.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산봉우리만 보일 뿐이었다.
안녕. 어린 왕자가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 안녕, 안녕. 메아리가 여기저기서 대답했다. 너는 누구지? 어린 왕자가 물었다.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너는 누구지? 메아리가 대답했다. 내 친구가 되어줘. 난 외로워. 어린 왕자가 말했다.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난 외로워. 메아리가 대답했다. 참 이상한 별이야. 건조하고 뾰족하고 험악한 곳이야. 게다가 사람들은 상상력이 없어서 남이 한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내 별에는 꽃이 있었지. 그 꽃은 늘 나에게만 먼저 말을 걸어왔는데, 어린 왕자가 모래와 바위와 눈을 헤치고 얼마 동안 걸어가니 마침내 길 하나가 나타났다. 길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통하게 마련이다. 안녕. 어린 왕자가 인사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에 서 있었다. 안녕. 장미들이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장미꽃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놀랍게도 이 꽃들은 자신의 꽃과 쏙 빼닮았다. 너희는 누구니? 어린 왕자가 놀라며 물었다. 우리는 장미꽃이야. 장미들이 대답했다. 이 말을 듣자 어린 왕자는 슬퍼졌다. 멀리 두고 온 그의 꽃은, 이 세상에 자기 같은 꽃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뽐내지 않았던가. 그런데 이 정원에는 똑같은 꽃이 5,000송이 넘게 가득 피어있지 않은가. 내 꽃이 이 모습을 보면 몹시 괴로워할 거야. 어린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으려고 기침을 지독히 해대면서 죽어가는 신용을 하겠지. 내가 그 꽃을 살려놓기 위해 간호해주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의 오만한 콧대를 꺾어주려고 정말로 죽어버릴지도 몰라. 어린 왕자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어. 하지만 내가 가진 장미는 흔한 꽃이었어. 흔해 빠진 장미꽃 한 송이와 무릎 높이밖에 되지 않는 화산 3개. 그 중 하나는 완전히 불이 꺼져버린 화산일지도 몰라. 겨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위대한 왕자가 되겠어? 어린 왕자는 풀밭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